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고영 테크놀로지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네, 저도요. 3D 검사 장비라는 한 분야에서 이미 세계 1위, 거의 적수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다. 약간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특히 2026년 이 해가 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변곡점이 될 거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보고서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고영의 변신이죠. 변신이요? 네. 우리가 알던 그런 정밀기계 제조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AI,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뇌수술 로봇을 만드는 최첨단 의료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꾼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2026년은 그 변화가 이제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하는 그 첫 해가 될 거라는 예측이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러니까 시장이 이 회사를 보는 눈높이 자체가 달라질 거라는 거군요. 그럼 지금부터 이 보고서를 따라가면서 고영의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또 왜 하필 2026년인지, 그리고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 혹시 숨어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회사의 뿌리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면 고영이 지난 20년간 SMT 공정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나오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어보자면 이 SMT, 표면 실장 기술이라는 게 그거 맞죠?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판 위에 아주 작은 부품들을 로봇으로 착착 붙이는 기술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정밀함이 핵심이에요. 보고서가 고영 성공의 첫 번째 비결로 꼽는 게 바로 2D에서 3D로의 전환을 선도했다는 점이거든요. 2D에서 3D로요? 네, 과거의 2D 검사는 말 그대로 그냥 평면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판에 그림자가 지거나 빛이 반사되면 멀쩡한 부품인데 불량으로 잘못 판단하는 이걸 가성불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았죠. 그거 약간 우리가 셀카 찍을 때 조명에 따라 얼굴이 완전 달라 보이는 거랑 비슷한 원리네요? 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고영이 2006년에 세계 최초로 모아레라는 간선 무늬 기술을 썼어요. 뭐하래요? 네, 이걸 이용해서 3차원 검사 장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그냥 사진을 찍는 수준이 아니라 레이저로 부품의 높이, 면적, 부피까지 전부 측정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군요. 단순히 이거 불량이야 라고 알려주는 걸 넘어서 납의 높이가 0.01mm 낮아서 불량이니 앞 공정에서 납량을 늘려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와, 불량을 그냥 찾아내는 검사 장비에서 불량이 왜 생기는지 데이터를 통해 진단하고 공정 전체를 치료하는 의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의사 역할이라. 네, 이게 바로 고영이 만든 기술적 해자, 즉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벽, 모트가 된 거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의 전자부품처럼 사람 안전하고 직결되는 분야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선 고영 장비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분석해요. 제로 디펙트, 단 하나의 결함도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고용 장비 가격이 경쟁사보다 좀 비싸더라도 제조사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그 수백만 대 리콜 비용이나 사고 위험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저렴한 보험처럼 느껴지겠어요. 좋은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제니스 시리즈 같은 장비는 측면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부품 옆면까지 샅샅이 검사하니까요. 와, 네. 경쟁사들이 기술적으로 따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쌓아올린 독보적인 3D 측정 기술이 이제는 전혀 다른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HBM이나 칩렛 같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검사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요. 네. 반도체 칩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면서 이제는 칩을 쌓아 올리는 패키징 기술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HBM만 해도 D램을 수직으로 10층 넘게 쌓아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칩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워서 빛을 그대로 반사해버려요. 그래서 기존의 광학 검사 장비로는 내부를 들여다보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빛이 너무 반사돼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군요.
맞아요. 고영은 마이스터 D 플러스 같은 장비에서 특수한 광학 기술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덕분에 TSMC, 삼성전자 같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었죠. 와, 보고서는 2026년부터 온디바이스 AI가 본격화되면 이 분야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하드웨어를 통해 쌓이는 데이터 자산이겠네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3,900여 고객사 공장에 고용 장비가 깔려 있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빅데이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겠어요. 바로 그게 고영의 두 번째 성장 동력이에요.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만든 게 KSMRT라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입니다. 이게 뭐랄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아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요? 네.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이 약간 음이탈을 하면 지휘자가 즉시 알아채고 다른 악기들이랑 조율하도록 지시하잖아요. KSMR2도 비슷해요. 5번 공정에서 미세한 오류가 감지되면 즉시 앞 공정인 3번 프린팅 장비의 설정을 실시간으로 바꿔서 불량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와, 공장 전체가 그냥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네요. 네. 이게 KPO라는 기능인데 숙련된 엔지니어가 하던 일을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는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새로운 유형의 분량까지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능도 추가됐고요. 대단하네요. 보고서를 보면 2025년 3분기까지의 AI 소프트웨어 매출이 이미 2024년 전체 매출을 넘어섰다고 해요. 벌써요? 네. 이제는 장비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회사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반도체 검사 장비도 대단한데 사실 보고서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지목한 건 전혀 다른 분야더라고요. 네. 바로 뇌수술 로봇입니다. 저 처음에 전자장비 회사가 갑자기 뇌수술을?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건가요?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반도체 기판의 그 미세한 회로를 3차원으로 측정하는 초정밀 기술이랑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뇌수술은 정밀 측정과 제어라는 본질이 같기 때문이죠. 기존의 뇌수술은 환자 머리에 금속 프레임을 나사로 고정해서 좌표를 잡는 방식이었어요. 환자 고통도 크고 시간도 몇 시간씩 걸렸죠. 상상만 해도 좀 무섭네요. 그렇죠. 그런데 고영은 이 과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한 거예요.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카이메로라는 로봇으로 이미 서울대병원 같은 국내 대형 병원에서 400건이 넘는 실제 수술 경험을 쌓았습니다. 400건이요? 네, 이 데이터가 엄청난 자산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지니언트 크레니어를 개발해서 2025년 1월에 드디어 미국 FDA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 400건의 국내 수술 경험이 FDA 승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규제나 의료 환경이 전혀 다를 텐데 한국 데이터가 그대로 인정받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물론 임상 데이터는 현지에서 다시 검증받아야 하지만 400건의 레퍼런스는 로봇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로봇이 실제 수술 현장에서 이렇게나 많이 쓰였고 문제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뢰를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특히 이 로봇의 핵심 기술인 다이나믹 레퍼런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잠깐만요. 다이나믹 레퍼런싱이요? 이름만 들어선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거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인데요. 수술 중에 환자가 숨을 쉬거나 심장이 뛰면서 머리가 미세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로봇은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로봇 팔의 위치를 0.1mm 단위로 계속 보정해줘요. 마치 GPS가 자동차 움직임에 따라 계속 경로를 수정해주는 것처럼요. 와, 이게 경쟁사 로봇에는 없는 고영만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수술의 정확도랑 안전성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이군요. 그럼 이제 FDA 승인도 받았으니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텐데 보고서에 나온 구체적인 전략이나 예상 실적은 어떤가요? 2026년부터 현지 의료기기 대리점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에요. 증권가에서는 2026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최소 30대가 설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대요? 네. 로봇 한 대 가격이 약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억 원 정도 하니까요. 이것만 해도 약 480억 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480억 원이면 2025년 전체 예상 매출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건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이에요. 아, 면도기랑 면도날이요? 네. 로봇, 즉 면도기가 한번 팔리면 수술할 때마다 필요한 소모품, 즉 면도날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장기적으로는 이 소모품 매출이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와, 그래서 시장이 이 로봇 사업에 열광하는 거군요. 그렇죠. 기술력도 뛰어나고 신사업 성장성도 확실해 보이는데 이걸 뒷받침할 회사의 재무 체력은 어떤지 안 짚어볼 수가 없죠. 보고서에 나온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2%나 폭증했는데 정작 주주들 손에 쥐어지는 당기 순이익은 32%나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 원인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요? 네, 고영은 매출의 90%가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해요. 2025년 3분기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회계장부상으로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영업외 비용이 120% 넘게 급증한 거예요. 아, 실제로 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냥 장부상으로만 손실이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본업인 장비 사업은 아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지고 있던 달러 자산의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 떨어져서 최종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환율 변동보다는 회사의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을 봐야 해요. 보고서를 보면 부채 비율이 19.3%로 거의 빚이 없는 수준이고요. 와, 19.3%요? 네. 유동 배율은 692%에 달합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만 1,300억 원이 넘어요. 든든하네요. 네. 이런 튼튼한 재무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고금리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뇌수술 로봇 같은 대규모 신사업에 10년 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이 신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든든한 실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이런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지는 않더라고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도 꽤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지배구조랑 이세 승계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거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지배구조는 창업주, 고영홀딩스라는 비상장 개인회사, 고영테크놀로지로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네. 문제는 앞으로 2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상장사인 고영테크놀로지가 지주사인 고영홀딩스에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군요. 맞아요. 회사가 번 돈을 미래 기술에 재투자하는 대신에 대주주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과도한 배당을 하면 회사의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죠. 또 다른 우려는 보고서에 언급된 터널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잠깐만요. 터널링 효과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청취자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하면 대주주가 자기 개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상장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빼돌리는 걸 비유하는 용어예요. 땅굴을 파서 회사 자산을 빼돌린다는 의미죠. 아, 네네. 여기서는 이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일부러 호재를 숨기거나 해서 상장사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를 수도 있다는 그런 시장의 의심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지만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는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죠.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이른바 오버행 물량에 대한 분석도 있던데요. 주가가 오르면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잠재적 매물이라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아직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이 총 발행 주식의 1.94%, 약 133만 주 정도 돼요.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도 없죠. 특히 보고서가 주목하는 건 2026년 10월부터 행사가 가능한 5회차 물량 29만 주예요. 5회차요? 네, 행사 가격이 1,900원인데 이건 주가가 1,900원만 넘으면 임직원들이 이익을 보고 주식을 팔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현재 주가랑 비교하면 행사 가격이 매우 낮으니까 주가가 오를수록 시장의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군요. 특히 로봇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2026년에 이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상승에 단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시점의 주가 흐름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고영테크놀로지는 3D 측정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네. 그 체력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뇌수술 로봇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성장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는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시장이 고영을 어떤 기업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0배 수준인데 이건 시장이 아직 고영을 전통적인 검사 장비 업체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만약 미국 의료 로봇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글로벌 의료 로봇 기업처럼 PER 50배, 60배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보고서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고요. 오늘 저희는 보고서에 나온 기술과 재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복잡한 의료 시스템, 즉 의사, 병원,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뚫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파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고영의 미국 로봇 설치 대수 같은 숫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술이 어떻게 미국의 뇌수술 표준 치료법의 일부로 스며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도전과 기회가 생겨날지를 함께 지켜보시면 이 기업의 미래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